네, 정치는 팀킴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관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일요일에 이제 정치는 팀킴 준비하다 보면 참 보람되다 이런 거 느끼시죠?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두 분 다 파한 데서로 왔을까? 일요일에라고 좀 방점을 찍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 그러니까 핵심은 일요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앞서서 일요일에 벌써 일을 시작하면 얼마나 보람차고 좋아요. 그죠? 예,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그런 말이 있나? 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죠. 그래요? 예, 꿀벌인데 벌꿀이라고 실수했었던 게 유명한 짤입니다. 또 그런 어록이 벌꿀 맞네요. 예. 그렇지. 벌꿀은 먹는 건데. 네. 아무튼 슬퍼할 시간이 없다. 뭐 이런 게 지금 핵심인데요. 예, 일요일도 이제 박차는 그러니까 정치는 팀킴이죠. 그러니까 두 분은 월요병이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일요일 날 시작하고 있으니까 월요병은 좀 덜하겠죠. 얼마나 보람차요, 네. 한 시간으로 늘릴까? 일요병을 없애려면 토요일에 하고. 그렇죠, 토요일이요. 그렇지.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역시 어김없이 김문지 기자가 한번 발제를 좀 시작을 해주죠. 네. 오늘 이야기에 좀 모티브가 되는 이야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약식회견에서 6월 15일 날 했던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내내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여기서 이제 사적인 사람들을 채용해서 같이 다리고 있다. 채용은 아니고 사적인 물론 채용도 있죠. 하지만 이제 사적 라인을 이용해서 공식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할지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런 걸 뭐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지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국민 여론 들어가면서 차차 이 부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었는데요. 대통령 처음 해봐서 이때 나왔던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아마 길이 남을 오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통령 본인 딴에는 드립이었을 수는 있는데요.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이번 생은 처음이라서 그래요. 다들 그렇죠. 이번 생뿐만 아니라 저도 오늘이 힘든데 오늘이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수많은 패러디를 낳게 하는 영감을 주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게 드립이었으면 실패한 드립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그리고 의미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들이 주는 의미라고 한다면 딱 하나죠.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 일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비판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굉장히 이제 공과 사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을 낳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키워드를 한번 공사 구분을 한번 딱 정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지금 저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에 갔을 때 동행했던 사람들, 그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점이 이제 아마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지인이라고는 김모 교수가 과연 동행을 하는 게 적절했는가? 이거는 그러니까 봉화행이 공식 일정이냐 아니냐 요거 연결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또 거기 이제 다른 두 명은 또 청와대 직원인 걸로 밝혀졌는데 코바나 컨텐츠 출신이더라. 뭐 네, 이야기도 대통령실. 그러니까요. 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또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고. 요게 엊그저께 이제 또 시사전을 본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황모 씨.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또 이제 채용을 한 거고 이게 연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 뭐 잘 알아서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뽑은데 그게 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심지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공개 채용했냐 이제 이런 그렇죠. 식으로 반응을 한 거죠. 요것도 사실은 공사 구분에 이제 그 예.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지금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좀 한번 집중적으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문제가 지금 공사 구분이 안 된다 이건가요? 정리하면? 그런 지점들이 위험한 지점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물론 특히 부속실이라고 하는 곳은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곳이고 특히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공사 구분을 딱 완연하게 하기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오래 알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공개 채용 시스템 안에서 쓴다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일,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실까지 같이 가게 되는 스텝인지를 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직제 규정 어디에도 청와대 직원은 공채로 뽑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공채로 안 뽑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뭐 정무직이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 채용이 되고 실제로 자기가 뭐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자기 경험에서 뭐 괜찮은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이제 고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황모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이렇게 그 삼부토건과 관련이 있는 사업가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와 관련돼 있어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고소되어 있는 상태인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렇게 연관이 있는 그 삼부토건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자의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그 뭐 굳이 청와대에 그렇게 고용할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오해 딱 받기 좋은데 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는 할 수 있죠. 일단 좀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그게 이제 대선 과정에서 기자가니까 황급하게 김건희 씨가 코바나 컨텐츠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막 들어갈 때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누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 맞죠? 그 사람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예, 원래 그 이제 황 씨라고 오해를 받았는데요. 황 씨가 아니고 또 다른 이제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은 사람이고요. 아니고. 이제 하지만 아마 그 사진 기억나실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작년 요맘때 정치 참여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6월달에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윤봉길 기념관에다가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고 이제 체크하러 갈 때 더 팩트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네, 골프 모자 맞아요. 쓰고 네. 그 옆에 같이 수행을 하던 사람이 황 씨입니다. 그때 수행을 했던. 예. 그때도 계속 곁에 가까이 있어서 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캠프가 공식으로 꾸려지고 그런 다음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부터는 공식 직제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국민의힘에서 확인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공식 직제 없다 하더라도 계속 수행을 했고 밀착. 그러니까 그 보좌를 해왔다라면 채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자리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또 바로 살펴봐야 그게 되는 게 궁금한데 있는 것 무슨 같은데요. 일을 하고 있대요? 지금 이제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해당 황 씨가 연배가 30대이다 보니까 청년이라는 것으로 청년 정책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대통령 부부를 삼촌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조카라고 지칭을 하면서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라고 하고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하는데 부속실에서 대통령의 공사에 애매한 그 회색지대에 있는 업무를 같이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청년 정책을 하기에 적절하신 분인가라는 좀 물음표도 기본적으로 있고요. 게다가 이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아까 삼부토건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 이제 그 업체의 아들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 땡땡지기, 뭐 40년 지기, 50년 지기, 몇십 년 지기 이렇게 소개되는 내각 인사 혹은 고위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 그런 것의 맥락의 연장선이거든요. 오랫동안 자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업가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스펙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코바나 컨텐츠에서 일했던 두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속실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긴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분이 이제 과거에 이제 서울의 소리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제 한동훈 검사장한테 제보할 거 있다라고 그 이명수 기자가 이야기를 하자 김건희 여사가 이제 제보 전달자에게 연결해준 사람이 이 정 씨라고 합니다. 그 가장 오른쪽에 서 있었던 가방 메고 있는 분인데요. 이런 식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좀 있긴 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처음 해봐서 공식 비공석 가르기 어렵다는 얘기가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청와대에는 직제 규정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죠. 제2부속실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겠다고 대선에서 약속을 했고 지금 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직제상 그 제2부속실의 기능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제1, 제2가 없으니까 그냥 부속실 직원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맥락상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직제도 없는 역할을 부여를 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다는 가정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직제 규정 위반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 공사 구분이 했을까? 공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잣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뭐 대통령의 부인의 뭐 이렇게 외부 행사나 일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공식 일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 세금이 들어가는 일들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 직제나 어떻게 보면 공식 편제에 따라서 이 행위를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래야 공사 구분이 되게 명확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공사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로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저러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대통령 그 제2부속실 같은 기구들을 이제 실제로 만들어 놓고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부인의 이제 그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식 일정이나 이 모든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인데 과거에 우리가 그 행적을 들이켜 보면 사실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면서 사과를 하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과를 하는 와중에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때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라는 게 정말 그게 저는 뭔가 체계적으로 생각해서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냥 정직하게 지금 그것 없이는 지금 영부인의 어떤 공식적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하고 그냥 바로 편제를 하고 가는 게 오히려 이런 공사 논란을 없애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메시지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혼선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어디서 충돌이 나냐면 자, 그 봉화마을을 갔을 때 그 지인이 동행한 게 논란이 됐어요. 이때 대통령실의 그러니까 해명은 뭐냐면 공식 일정이 아니었다. 그렇죠. 비공개였다. 그냥 공식과 비공개가 그렇게 맞세우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했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자, 제2부속실이었기 때문에 청와대 직제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공조직에서 지원하고 뭐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통령 일정에 동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불가피하게 어떤 그 일회적으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봉화마을행은 대통령 일정과 전혀 별개였고 대통령실의 주장에 따른 비공식 일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을 차출해서 동행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밝힌 어떤 그 이 행사의 성격과 대통령실 직원이 3명이나 간 거잖아요. 그 자리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뭐냐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또 해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사 구분도 안 되고 있을 뿐더러 논리 구분도 안 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지금.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제가 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비공개 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봉화마을을 가는 게 그럼 진짜 이게 비공개 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맞느냐고 제가 김은지 기자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예, 그래서 그랬더니 그 전날 간다고 기자들한테 통보를 하고 기자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결국은 그게 비공개가 전혀 될 수가 없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비공개는 그거 같은데요. 권양숙 여사하고 그렇죠.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대화를 이걸 비공개한다는 뜻으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네, 뭐 다 데리고 간 건 아니고 이제 풀기자라고 해서 이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가서 이제 그걸 공유해주는 기자가 간 건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론에 그 일부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공개 일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예를 들어 드렸는데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전체를 공개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앞에 모두 발언을 공개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의 요지와 핵심 사진을 공개하잖아요. 그럼 그건 공개 일정입니다. 비공개 일정의 핵심은 언론이 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앞뒤로 모든 내용들을 공개하고 심지어 사진도 공개하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공개 일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망한 변명을 하는 것인데 개념 정리부터 하나 좀 했습니다. 네. 공식과 비공개는 개념 조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은 비공개라는 말 자체가 사적 영역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사적 영역으로서 숨겨져야 될 거고 굳이 공공의 자웅으로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뜻인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용어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말과 뭐 이런 것들에서 하나도 이제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지인이 동행한 거 있잖아요. 그거 뭐 빵을 사 갖고 갔는데 뭐 손이 모자라. 저 그거 보고 이게 도대체 뭐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굉장히 민망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당에서도 감싸주기 힘든 이야기인 건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다 모든 게 엉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일정의 시작이 누구였으며 이걸 누가 기획했으며 여기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누가 내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대통령실에서 밑에 이제 직원분들이 잘 일정을 이렇게 짜가지고는 이번에 이런 걸 하면 되게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바텀업 방식으로 올라간 것이냐 탑다운으로 내려온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앞뒤가 꼬이고 해명이 안 되는 것은 결국은 이 일정은 김건희 여사가 메이드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갔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일정을 메이드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 가고 싶어 갈래. 뭐 간다고 쳐요. 그러면 자 거기에는 그 고 노무현 어떤 대통령 어떤 그 여기서 참배하는 일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의전이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얼마든지 조언 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건데 대통령 처음 해봐서가 말이 안 되는 게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에는 뭐가 있냐면 근데 왜 이름 안 정해요? 왜 자꾸 청와대라는 말이 나오게 만드냐고. 근데 아무튼 용화대. 국민들이 아직 구하지 않아서 제대로 못 정했다. 아니 거기에는 얘기했죠. 보통 일반적으로 의전을 담당하는 의전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외교부에서 파견을 하고 의전만 챙기는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자 참배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당연히 조언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가 그걸 무시한다? 무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가느냐 마느냐는 뭐 본인이 고집을 피우거나 뭐 본인이 의사가 강하게 피력이 됐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건 언론이 차마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던데 동행한 분 이건 제가 몰라서 두 분께 여쭤보는 건데 참배를 가는데 슬리퍼 신고 갑니까? 예? 불가능한 이야기죠. 아니 이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슬리퍼 신고 갔잖아요. 그 뭐 김모 교수라는 분. 네? 그러니까 시작이 사실 거기서부터 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의 그런 일정에 뒤에 서 있는 사람의 어떤 애티튜드가 좀 맞지 않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구냐라는 의혹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맞다. 거기까지 가게 된 그렇죠. 것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굉장히 누구 하나 거기에 만약에 서게 됐을 경우에 저분은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참모의 기본 자세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왜 안 나왔을까를 우리는 지금 봐야 된다라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불가침의 영역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100번 양보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동행은 할 수 있다고 쳐요. 가까운 사람이. 근데 문제는 딱 내려서 그러니까 그 걸어가고 참배하는 데까지 뒤에서 수행원으로서 공식 수행원 뒤에서 참배를 같이 했잖아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지금 발생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거기서 슬리퍼 신고 가고 그 같이 간 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해버리는 순간에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거기서 공사 구분이 안 된다는 핵심인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봉하마을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퉁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하마을은 당연히 누구나 갈 수 있죠. 하지만 대통령 부인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의전을 받으면서 참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걸 하고 싶어도 갑자기 연락해서 가고 싶다고 할 수 없잖아요. 여기는 진행자께서도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부인과 함께 참배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배도 인터뷰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자리가 가지는 힘과 권력 그리고는 이것의 어떤 애티튜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자꾸 드는 거죠. 아니, 저는 사실 이게 오늘 특히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야기를 나오는 과정에 이게 뭐라고 코멘트를 해야 되나 싶은 되게 난감한 지점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새롭게 보는 현상인 것 같아가지고 사실 뭐 이제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제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의 대응 방식도 그렇고 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캐릭터들이 있나라고 싶어가지고 진짜 군주론을 다 찾아봤어요. 이게 500년 동안 마키아벨리 군주론. 예, 군주론요. 그래서 이게 5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게 사람들이 읽는 이유가 진짜 웬만하면 다 걸려들거든요. 야, 웬만한 근데, 정치인이. 야, 책 엄청 오래된 책. 몇 년도 출간 책이고. 예, 그런데 정말 제가 이 책을 그렇게 오래 봐왔는데도 여기서 오늘도 계속 거기 해당하는 그 정치인의 유형이나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사실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새로운 유형인 것 같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했던 코멘트를 요약해 보면 내가 공사구분을 아직 못하겠다 처음이라서 그리고 공식 수행 방법 너가 알려달라 그러고 그리고 국민이 다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대통령 부인과 사인이 그냥 의전받으면서 같이 된다 같이 가는 게 뭐가 문제냐고 이러고 근데 이게 다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사실은 난 니네가 뭐라고 떠들어도 안 들어 라는 말로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나 아니면 거기 주변에서 하는 충고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저는 좀 많은 의심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대통령이 사인인지 공인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자체를 좀 헷갈리고 좀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네. 우리가 이야기한 두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그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해석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그 커버너 컨텐츠 출신을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한 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의 대통령실 직제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파트에 그러니까 지금 배치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얘기가 나와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지인을 동행시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대한민국에는 과거에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심지어 국민들의 관혼상제까지도 이렇게 하라고 규격화했던 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좋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물며 일국의 원수가 어떤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의전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그럼 대통령실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사실은 언론이 제기를 하는데 제기를 안 해. 그다음에 지인을 동행을 시킨 게 이게 인지상정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다시 격화시켜버려. 그게 아닌데 의전 규칙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냐면 답이 이미 있고 기준이 있는데 왜 그걸 지키면 되는데 안 지키냐라는 거잖아요. 이게 공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이 다른 사례는 뭐 이 두 사례는 너무 명확한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아까 뭐라고 코멘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공적인 절차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고 그것이 잘못되면 잘못된 것이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그 국가의 어떻게 보면 행정부 수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저는 이걸 이해해야 거기서 될까? 정말 싶죠. 어떤 아이러니를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징계 국면이 있었어요. 네네. 이때 세상에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했던 규칙, 징계 국면을 넘어서 뭐 이른바 검찰 개혁을 하면서 수많은 규칙 뭐 이런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른바 제도 투쟁을 했던 거 아니에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뭐 규칙, 세세한 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모두 동원해가지고 근거 규정을 가지고 다 받아쳤잖아요. 근데 왜 본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직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얘기를 안 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 시절에도 뭐 그렇게 보이는 지점들이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게 가족 이슈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던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좀 과거를 떠올려 보면 작년에 한참 세계일보에서 장모 변호 문건을 대검에서 생산했다라고 하는 보도했던 거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있었죠. 이제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 대검찰청에서 총장의 장모인 최 씨의 장고 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서 이른바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형사 사건에 있어서 대검에서 마치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인 것처럼 가족의 변호인인 것처럼 내부 문건을 생산했다라고 해서 이건 권력의 사유 아니냐라고 비판을 그때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종의 이제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인 것처럼 보인 거 있었지만 자기 안에 들어오는 테두리 안에서는 굉장히 사사로워 보이는 지점들이 그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러면 싶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공사 구분이 아니라 가족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자기의 범위에 들어오느냐, 뭐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범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칼의 휘어짐이라고 하는 비판을 하자면 가족뿐만이 아니라 검찰 가족도 들어가죠. 그래서 검찰이라고 검찰 하는 가족까지. 예. 오. 그래서 실제로 그 제19 감싸기 한다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일정 부분 특히 이제 검찰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비판들도 있었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화두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러면 왜 공사 구분을 못 하는가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 공사 우열이 뒤집혀 있는가? 로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자기가 사적인 모든 관계를 맺고 것은 있는 아니고, 사람한테 되게 예. 관대하다고 그리고 그것이 공적 절차도 적용이 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게 바뀌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야기했었던 홍준표 당시 경쟁자인 후보가 이야기했던 그 단어 뭐였었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본부장 리스크라고 해서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의 연장선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예견된 사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듭니다. 거꾸로 이제 저 기억이 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춘풍추상이라고 하는 게 걸려 있다고 해가지고 언론이 그때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나에게는 추상처럼, 가을 서리발처럼. 근데 이게 뒤집혔다. 이런 지적을 그때 이제 그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언론이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딱 춘풍추상의 지금 물구나무 버전이다. 이런 거잖아요. 딱 정리하면.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지금 현재 뭐 계속 저희들이 제기해왔던 문제도 저희들이 이제 공사 구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꾸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뭐 대통령의 행보나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하는 행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뭔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뭐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통령의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고 정치적 행보나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속을 명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이 자꾸 이제 최대한 이제 아내 역할에 충실하지 자꾸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제가 여론조사 보니까 거의 60%가 넘어가는 어떤 그런 걸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는 이런 행보들이 약간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옆에 있었던 비선이라 그냥 옆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냥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 비선이 누구인지도 가릴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 영향력은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대통령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참 그렇게 이야기가 되게 어려운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무엇인지 끊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자꾸 자기 옆에 사적으로 보일 수 있는 비선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 데리고 다니고 있고 공식 행사에 보이고 있고 한다라는 점은 사실은 그리고 심지어 팬클럽에 뭐 자기 사생활이나 공적인 생활에 관계된 사진 같은 것들을 흘리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저는 근본적으로 아주 더 이제 최순실 차에 아예 그냥 명확하게 보이는 비선이니까 뭐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너무 애매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문제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오케이를 했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바로 내리꽂혔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구분이 의미가 없는 게 둘 다 문제거든요. 그렇죠. 알아도 통제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옵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건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커버나 컨텐츠 출신 직원을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보고도 안 받았을까? 두 번째, 봉하마을 가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몰랐다면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인을 데려가는 것까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퀘스천 마크를 저는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빼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저걸 몰랐을까? 근데 만약에 알면서도 오케이 했다? 그러면 지금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뭐 대통령실로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뭐 이거 이 사람 좀 썼으면 좋겠다. 내지 뭐 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자체는 이것도 공적 계통에서 나오는 어떤 뭐 지휘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게 규명이 돼야 되는 건데 규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지금 그래서 저도 아까 계속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저는 사실 이게 공사 구분이
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정말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언론도 마치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이 있다는 것도 좀 너무 저는 좀 이상하게 이상하고요. 언제부턴가 언론 얘기로 계속 가게 돼요. 예, 아니, 근데 예. 그런 생각은 들어요. 땡땡지기라고 해서 몇십 년 지기들에 대한 어떤 인사 등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보도 볼 때마다 드는 게 뭐냐면 정권 말에 대우해양조선 사장 그 임명하는 것에 있어서 정부의 알박기라고 이야기했던 그 근거가 뭐냐면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 동창이다라는 것이었었거든요. 그분이 실제로 대우해양조선에서 쭉 자기 커리어를 가져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느슨한 연관고리를 가지고는 알박기다라고 해서 굉장히 공격을 했었는데 지금 뭐 충암고 나왔다. 그리고는 뭐 40년직이다, 50년직이다. 이런 것에 대한 비판들이 그냥 땡땡직이라고 해서 러프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 러프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예. 이제 화제성으로 다루던데 화제성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또 비판해야 될 것들이 있긴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언론이 점검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 이게 얼마든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거나 팩트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보도가 별로 안 나와요.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겁니까? 나왔는데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뭐 비판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뭐 이게 사실 이제 뭐 허니문 기간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들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기간에 뭐 그런 비판을 갖다가 뭐 좀 자제하고 좀 지켜보겠다 이런 태도로 있을 수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그 기간 속에서 너무 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최근에 이제 한 몇 주 동안 계속 코멘트를 하면서 좀 이상했던 건 뭐냐면 너무나 명백해 보이고 잘못돼 보이는 건데 이걸 가지고 논란처럼 이야기하는 게 맞나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동안에 뭐가 망설이게 되고 이게 뭔가 이야기할 부분이 정말로 이게 우리가 정말 이걸 토론하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게 명백하게 우리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걸 부정하기 시작하면 사회 모든 것이 다 혼란이 되는데 이 혼란이 오게 되는데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 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 물론 때도 김건희 있습니다. 여사 관련해서는 언론들이 대부분 비판적인 보도이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보수 언론조차도 제2부속실을 그냥 만드는 게 낫다 이런 비판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만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비판과 시비가 너무 지나치다. 뭐 이렇게 지금 일종의 디펜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물론 더 이제 정교한 보도들이 필요하긴 한데 비판 쪽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장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갤럽 보도를 보면 처음으로 대통령 부정평가에 대한 요소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행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결코 좋게 비치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저는 김건희 여사의 속내도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가스일투족이 보도가 되는데 오히려 행보 보폭을 넓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자꾸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자꾸 드러나 보이고 싶어하고 보이지 않아야 하지만 계속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왜 보이고 싶어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과 혹은 정치인의 배우자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일정 같은 경우에는 다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질 바이든 여사가 외국 정상들과 만났을 때 그 T를 뭐 러브라고 쓰여 있는 것들을 입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그리고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이 비만 운동을 퇴치하기 위해서 공개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 메시지가 있죠. 근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주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연속해서 과거 대통령들의 부인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한다면 동물 보호 메시지는 있지만 뭐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나도 영부인이다. 나도 대통령의 부인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합 메시지라면 굳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의 부인을 만날 필요는 없거든요. 거기는 통합의 메시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분열을 촉진하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만나주는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앞으로 더 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부속실 어떤 논란이 그러니까 더 불거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게 뭐 그때 제가 뭐 해서 했는데 그냥 뭐 죄송합니다. 그냥 만들래 하라고 야당이 그렇게 해도 안 하잖아요. 이건 고집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건 고집 피우는 거라고밖에는 뭐 해석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뭐 뚜렷한 무슨 정치적 소신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기가 했던 말 쉽게 무시하고 쉽게 뭐 내가 그런 말 했었나 하고 그냥 돌아서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말을 왜 지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필요하면 뒤집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가는 대통령의 그 결정들을 보면 필요하면 뒤집는다는 것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이 제2부속실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그냥 고집이 아닐까라는. 아니 그리고 저는 저게 눈 가리고 아웅인 게 우리가 아까 했던 코바나 콘텐츠 직원 지금 대통령 그 부속실에 채용한 게 이전 제2부속실 직원으로 채용한 거 아니에요? 그 역할하라고? 그렇죠. 한남동 팀에 있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2부속실에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 팀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직원 뽑아서 운영하고 그냥 다만 차이는 하나는 제2부속실이라는 간판을 달았느냐 안 달았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사실. 뭐 이게 뭐 너무 뭐 다 이게 뭐 뻔하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공식화시키고 공식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공식화시켜야 공사 구분이 또 명확하게 생기고 그 외에 사람들이 뭔가 잘 뭐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이 보이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이거 뭐 이걸 굳이 이렇게 뭐 말을 지킨다라는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논란과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2부속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세팅을 해서 영부인의 행위와 그리고 어떤 동선과 그리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공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도식적인 얘기로 마무리해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정치는 없는 길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게 정치라고 그러고 행정은 난 길을 그러니까 걸어가는 게 행정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두 개의 어떤 사례 같은 경우는 이건 정치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규정과 직제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무슨 뭐 그 해석 영역으로 돌리면서 그다음에 모든 결정권이 대통령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거 결국은 그 얘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대통령 아니 본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 강조하는 게 법치잖아요. 법치의 기본이 뭔데요? 정해진 법률에 근거해서 뭔가 저기 그 권력을 행사하라는 게 법치잖아요. 이건 권력 행사도 아니고 기본적인 절차와 이런 거에 있어서 행정 규정에 따라서 하라는 건데 왜 그걸 안 지켜요? 이 법치 이야기하면서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좀 알려달라고 했으니까요. 이 방송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녹음 파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본인이 알려달라고 하시니까 저도 이제 오늘 공사구분이고 그래서 좀 알려드릴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최근에 도어 스태핑이라는 말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서양에선 도어 스텝이 사적 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뜻입니다. 아 그런 거요. 출근할 때가 아니라 집에 갈 때요. 그래서 원래 의미대로라면 대통령 집무실이 사적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미 언론에서 도어 스태핑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기습 취재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취재 윤리로 제한되는 예외적으로 쓰이는 취재 방법이라서요. 이거 한번 뭐 언론도 찾아보고 쓰셨으면 좋겠고 대통령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모르시겠으면 한동훈 장관한테 한번 물어보고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대통령실에서 먼저 썼죠 그 단어를.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규격화되니까 전체로 전파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공사 구분. 물론 공사 구분이 애매한 살다 보면 그다음에 그 권력을 행사하다 보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실은 정치의 기능이 이제 발휘가 되는 게 저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 보는데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안이다. 그렇죠? 공사 구분 좀 하셔라. 뭐 하면 직제표로 한번 보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정치는 팅킹 마무리할까요? 네. 김은지 기자, 김만권 박사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